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In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금요일 마감세가 보니까 이제 전거래일에 비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일 주가 지수들이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 완화 결정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유입된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IT 업체들의 4사분기 순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6%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것은 S&P 500 기업의 평균인 3.3%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사방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가 원유 정책에 향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밝힌 데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가운데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된 것이 원자재 가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관련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12월 기준주택 판매는 지난달보다 2.4%가 늘어나 504만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505만 채를 다소 밑돌았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5%가 올라 예상치였던 0.4%를 상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업종별로 보면 IT 업종을 비롯해 외식 업종과 태양광, 비디오 게임, 소셜 네트워크, 신용카드,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던 반면 대형 정유사들을 비롯해 금융, 의료보험, 담배, 운송, 통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1.8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제 점점 제조업에서 이제 분명히 좀 서비스업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좀 아무래도 14년 만에 지금 석탄 생산량도 처음으로 좀 감소했다 이런 모습도 하나의 좀 작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과 소비국인 중국의 지난해 석탄 생산량이 14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적인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만여 개에 달하는 석탄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석탄공업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전년보다 2.5%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생산량이었던 37억 톤보다 약 1억 톤이 줄어든 것으로 석탄업체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4년 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미 최대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 커피는 예상을 놓던 4사분기 실적과 함께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6.6%가 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반면 택배 업체인 UPS는 오는 2월 3일에 공식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4사분기 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9.9%가 급락해 운송업종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지난 금요일 증시에 데뷔한 남가주에 위치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조정업체 박스잉크는 공모가였던 $14 대비 65%가 폭등한 $23 23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IPO를 성사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경제 주간지인 베런스가 올 한 해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 데 따라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좀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금리 결정과 이제 성명서도 좀 기다리고 있고, 경제지표 일정,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경제지표입니다. 1월 27일 상무부에 12월 신규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12월에 내구재 주문, 11월 대도시 주택가격, 그리고 1월에 소비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1월 28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원유 재고량, 그리고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되고 1월 29일에는 12월에 잠정주택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월 30일엔 상무부의 4사분기 GDP 잠정치, 1월 시카고 PMI,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태도지수, 그리고 4사분기의 고용 비용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올 한 해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1월 26일 DR-홀튼을 시작으로 시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월 27일에는 3M, 브리스톨 마이어스, 파이저, 프록터 앤 갬블, AT&T, 야후,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1월 28일 피아트 크라이슬러, 인터내셔널 페이퍼, 보잉, 퀄컴, 페이스북, 1월 29일에 알리바바, 포드자동차, 비자, 펄티홈, 아마존.com, 구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30일에는 메스터카드와 쉐브론, 일라이 릴리, 마텔, 그리고 알트리아 등이 각각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IT 기업들의 지금 고공행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과 그리고 구글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그렇